제가 아이 키우고 나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사실은 막 안아줄 걸, 책 많이 읽어줄 걸, 시간 쪼개서 낼 걸 정말 후회 항목이 많은데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더 어른다울 걸.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부모가 되면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낯선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낯선 세상, 낯선 경험 속에서 더 현명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에 대한 해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부모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임영주입니다. 부모가 되면 자신의 이전에는 낯설었던 그런 행동들이 불쑥불쑥 나온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민낯을 발견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정말 전국에 계시는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많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편집장님 말씀하신 나 부모 되기 전에는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민낯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밑바닥을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대체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후회되고 이런 얘기들이죠.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이모였던 엄마, 그러니까 조카들한테는 굉장히 정말 사랑스럽고 이모 너무 좋아, 뭐 이모가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정말 그 아이는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조카한테는 괜찮은 이모였는데 막상 내 아이한테는 그렇지 못한 거.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자가 들어가서 그래요. 내 남편, 내 아이, 내 집 특별하잖아요. 너무 소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그 안에 그냥 정말 막 쏟아 부어지는 거죠. 절제가 안 되고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하지만 또 엄마들도 이게 내 욕심이다라고 별로 알아차리지 않고 이 정도 누구나 다 갖는 마음 아니야? 내 아이한테. 근데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아이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잡고 나서 얘 자존감 떨어지지 않나? 후회. 그렇죠. 기죽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사실 자존감이나 기를 죽이고 떨어뜨리는 사람이 부모긴 해요. 낮에 버럭, 밤에 반성해서 뭐 나빠, 반반 이런 얘기가 좀 사자 성어처럼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렇게 낯선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는 감정 조절, 여러 가지 감정이 드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어머님들께서 실천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관건이긴 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만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내가 하노라고 했는데 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께서 아이한테 시키는 것대로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넌 화난다고 소리 지르면 돼? 너 화난다고 동생 때리면 돼? 화난다고 집어 던져? 화난다고 누군가를 깨무는 아이도 있고요. 화난다고 들어눕는 아이도 있죠. 근데 부모들 중에서는 이 들어눕는 거 빼놓고는 아이처럼 다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소리 지르시고. 본인이 아이처럼.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5살 아이하고 싸우는 엄마가 절대 35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우리 지금 통계에 30 초반이 초산 연령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아이하고 부모하고 30세가 차이가 나는 건데 6살 아이 부모는 36이라고 한다면 사실 6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자유롭진 않아요. 예, 모든 부모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정 조절법은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꼭 하나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연장에서는 화장실이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엘머 게이츠 박사의 분노의 침전물 실험 많이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우리 화냈을 때 그걸 이렇게 응축해서 뭐 쥐에게 놨더니 쥐가 좀 이따 죽은 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이 앞에서 감정 조절하라고 했더니 들이마시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의 분노를 아이한테 뿜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저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손 씻는 거 많이 추천해요.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안 가더라도 아니면 잠시 후에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순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는 어른이기 때문에 순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러니까 얘를 아이로 보지 말고 이 사람이 만약에 사장님 아이라면 내가 과연 이렇게 할까? 이 사람이 만약에 옆집 아이라면 내가 지금 우리 아이한테 하듯이 할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내 해요.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라면. 그렇죠. 이게 뭐냐면 객관화인데 내 아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게 정서가 있어요. 왜냐? 지금 이 갇힌 공간에 네. 제가 쓴 칼럼 중에서 문 닫으면 가장 위험한 공간이 가정이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게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강연장에서 만약에 부모님 정부에서 나라에서 CCTV 무료로 설치해 주신다면 찬성하시는 분 그랬어요. 아무도 손 안 드세요. 어머님들 무료로 그냥 설치해 주는 거다.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설치해 주고 일주일에 전수 조사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랑 말했는지 행동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섬뜩하거든요. 그래서 CCTV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생각도 괜찮아요. 나를 자각할 수 있는. 그거는 부모 스스로를 위해서도 좀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민낯을 보여주고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미성숙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후회하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예쁘게 말씀하시네요. 민낯을 막 후회한다. 그게 아니에요. 엄마들은 현장에서 내가 미쳤나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머, 내가 미쳤지. 맞아요. 이런 말이 저절로 그렇지 않으면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되죠. 내 정신에 본정신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안다는 게 뭐냐면 원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내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혀 깨무는 것도 이렇게 추천드렸어요. 추천하세요? 왜냐하면 충격요법이 필요하거든요. 확 깨물면 잠시라도. 그게 순간적이에요. 우리가 뭐 찰나라는 말 하잖아요. 화가 나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요. 화 내고 난 다음에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두 종류로 화를 내요. 근데 대부분 후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찰나를 잡을 수 있는 것에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화장실 가서 거울 보면서 뭐 손 닦으면서 이렇게 하기 어렵다면 저는 혀 깨무는 방법 굉장히 법륜스님은 그러셨잖아요. 전기 충격기 사라고. 그 얘기를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하실 정도인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기절 한번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화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감정 조절은 아이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숙제예요. 그런데 어른은 부모는 내면 안 되는 게 얘들이 너무 약자거든요. 너무 약자한테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통제하지 않고 내는 건 이건 엄청난 사실 학대예요. 둘 중에 한 명은 어른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런 책을 내셨나 봐요. 부모와 아이 중 하나는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잖아요. 이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아이들한테 만약에 얘들아 부모하고 아이하고 누가 어른이야? 그러면 애들이 막 웃으면서 깔깔깔 엄마요 아빠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이 질문하면요 마음이 찔릴 거예요.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몰라서. 아이들은 뻔히 하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른답지 못하다. 제가 아이 키우고 나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사실은 막 안아줄 걸, 책 많이 읽어줄 걸, 시간 쪼개서 낼 걸 정말 후회 항목이 많은데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더 어른다울 걸. 어른답지 못한 부분, 어른답지 못한 말, 어른답지 못한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스쳐가죠. 네. 그래서 미안해요. 사실 여러분 지금 후회하는 건 후회도 아니에요. 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후회하는 건 바로 잡을 수라도 있어요. 사과도 할 수 있고요. 안아도 줄 수 있고요. 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우리한테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래 늦은 때란 없다고 하지만 지금이 진짜 빠른 때야. 네, 저는 이번에 소장님 책
다 읽어보면서 그런 구절이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아이한테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것을 더 많이 기억을 하라.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제 단톡방에는 이런 말이 자주 올라가요. 엄마가 시간 제일 자주 많다. 단톡방이요? 네네. 예. 엄마가 시간 제일 많다. 엄마가 여유 있다. 엄마가 다 맞출게. 시간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한가하지는 않아요, 저도요. 그런데 네. 그냥 제가 무조건 너희들한테 맞춘다 이런 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얘들 어렸을 때는 왜 나는 그렇게 못했지?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왜 우린 여러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체성. 네. 근데 엄마라는 자아도 소중했지만 임영주라는 그 정체성을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밤을 보려고 공대 나왔냐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 남편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지금 뭔가 내가 회사에서 6, 7년, 7, 8년 일했으면 내 타이틀이 어떤 건데 이제 겨우 열심히 우리 아이 키워놨는데 얘 이제 초등학생 돼. 그러면 나는 이제 초등학생 학부모야. 언제 얘 키워? 이러면서 막 나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은.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내 이름은 뭐지? 이렇게 자꾸 찾거든요. 근데 저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자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면서 임영주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엄마들한테 진심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키워놓은 사람의 여유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엄마들하고 함께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엄마들이 좀 받아들이시는데 위로도 되면서 아, 이게 끝도 없는 동굴이 아니라 좀 하나의 과정으로 지나가는 거구나, 터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위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전문가로서 얘기하기보다는 선배 엄마로서 이런 얘기를 요즘 엄마들이 육아 홍수고요. 정말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그 그림과 글들이 너무 현란하지 않아요? 네. 나 빼고 다 잘 키워. 어떻게 저렇게 SNS 군요. 멋있을까? 네. 저 엄마는 어떻게 저런 미술 활동을 할 수 있지? 집안이 난장판이 될 텐데 저걸 아이랑 한다고? 와, 대단하다. 뭐 그림책을 읽고 아이하고 저렇게 독후 활동, 확장 활동을 한다고? 기가 막힌 거죠. 나는 그림책 하나 읽어주려면 애는 베베 몸 틀고 이리 와 저리 가 그러려면 나 진짜 형편없네. 네. 이런 자괴감 많이 갔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제가 만나본 그 많은 엄마들은요 헤매고 있어요. 현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자괴감, 자책감. 맞아요. 사실 저도 써요. 글에도 쓰고 또 저 자신도 인생 살면서 그런 거 못 느끼면 또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가끔은 자부심도 갖고 자신감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돌아봄이 없는 삶이라는 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자기도 좀 자책도 하고 근데 자책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건 주저앉는 거니까. 자책은 하되 나아가기 위한 거. 네. 그러니까 너무 꾸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요. 그렇죠. 예. 스스로 자꾸 꾸짖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렇죠. 잘못된 선택하고요. 자꾸 주눅 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주눅이 들면 이 주눅 드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보여주고요. 이 불행한 감정이 굉장히 애들한테 전이가 빨리 돼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엄마가 몇 번을 말했는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랬더니 또 그럴 거잖아. 너 또 그럴 거잖아. 지난번에도 안 그런다고 하고 오늘 또 그렇잖아. 너 앞으로 그럴 거지. 막 이러면서 과거 가져오고요. 미래에도 아이 못할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훈육 너무 잘 알거든요. Here and now. 훈육은 지금 것만 하라는 거.